하이. 저는 2019년, 2021년, 2025년 이렇게 총 3번 영국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팁,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봐요. 얘기할 게 많겠지만 총 5가지 정도로 큰 카테고리를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영어. 유학을 간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 유학을 간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겠죠.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논문도 쓰고 뭐 발표도 하고 또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겠죠. 영국 유학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실력이겠죠. 학교마다 원하는 영어 점수가 있을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IELTS 많이 보죠.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학교의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그 IELTS 점수 몇 점 이상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IELTS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맞춘다. 거기까지는 그래,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전이 좀 걱정이시죠? 또 영국 발음. 사실 저도 영국에 3년 정도 살았는데 영국 발음을 쓰지 않아요. 좀, 좀 연기하는 것 같이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물론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내가 자연스럽게 습득해왔던 그런 영어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억지로 연기해야 하는 그런 발음이어서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는데, 음, 영국에 있다고 굳이 영국 발음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아, 영국에 왔으니까 나도 영국 사람처럼 영국 발음을 쓸 거야 하고 영국 발음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한국인 친구들이 몇 있었거든요. 근데 좀 오글거려요. 저는 그냥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막 연기하는 톤으로 목소리 자체가 바뀌니까 그거 오히려 좀 별로던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뭐 미국 발음을 쓰든 호주 발음을 쓰든 코리안 악센트가 들어갔든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유창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 갔다고 꼭 나도 영국 발음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가면은 조금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미국 발음에 아무래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영국 발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버, 버벅 좀, 예, 안 들려요,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영국 발음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영어 보충 서비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코스를 추가적으로 듣는 것도 대학교나 대학원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쓰는 영어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캐주얼한 그런 영어가 아니잖아요. 아카데믹한 용어들도 있을 거고, 그런 뭐 에세이도 써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학업적인 영어 도움을 받는 그런 학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영어가 좀 힘들다 하면. 외국인 친구들 사귀는 것도 유창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 전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영국 친구들도 있을 거고 미국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많을 거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내가 친구를 못 사귄다, 뭔가 못 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뭐 문법을 틀리건 발음이 이상하건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게 현실입니다. 영어 실력과 더불어서 또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인종차별인데요. 영국은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아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모든 인종을 다 마주하거든요.
뭐 흑인, 백인, 아시아인, 또 무슬림, 인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런던에서. 그냥 내가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그러면 딱히 나에게 뭐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제 동양인으로서 저는 한국인인데 동양인은 무조건 차이니즈다. 중국인이다. 라는 그런 인식, 그런 편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은 물론이고 같은 동양인 사이에서도 약간 뭐 중국어로 말을 건다든지 그냥 동양인은 기본 중국인이라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난 중국인 아니다. I'm Korean이다. 확실하게 말을 하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며 살게 되었으니 비자가 필요하죠. 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요. UK 거버먼트 사이트에서. 저는 학생 비자만 3번 신청을 해봤고 3번 다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 국민이면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아요. 사실상 필요한 거는 여권, 그리고 합격한 그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주는 카스 레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레터를 학교 측이 보내줄 거예요, 이메일로. 합격을 하고 나면. 그 카스 레터가 있어야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 그 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개인정보 입력하고, 뭐 나의 범죄 기록, 여행 기록, 이런 거 입력하고, 또 학교 정보 입력하고 코스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그런 거 입력을 하시고 한국에 있는 비자 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비자 센터에 방문을 해서 얼굴 사진 찍고 지문 인식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권에 스티커가 붙여져서 오거든요. 근데 그 스티커가 비자가 아니고 그 스티커는 템포러리 비자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국에 들어가서 찐 비자가 나오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BRP라고 카드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 비자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주 전에 여권을 제출해가지고 아직 스티커를 받지 못했는데 예, 비자 신청할 때 재정 증명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학교 웹사이트에는 뭐 외국인이면은 뭐 재정 증명을 해야 한다. 뭐 몇 년치 살 뭐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런 거를 써놓을 수 있는데 실제로 비자 신청할 때 필요 없어요. 한국은.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잘못 랜덤으로 걸리면 그걸 증명을 해야 하니까 준비를 뭐 해서 나쁠 건 없겠죠. 또 중요한 게 영국에서 살 집을 구하는 거. 어, 우선은 지역.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을 잡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본인 학교 캠퍼스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서 뭐 이동거리는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동네에 나와 있는 집들을 알아보면 되는데 Rightmove나 주플라 이 두 개 많이 쓰는 그런 어플이고 아니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뭐 나이트프랭크나 JLL이나 이런 큰 부동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지역, 그다음에 예산 이런 거 설정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집 계약도 소통만 잘 하면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하면 그걸 맞춰서 집을 서치를 하면 되고 이제 계약을 한다 그럴 때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것이 학생 같은 경우는 1년치 렌트를 한 번에 초반에 내야 하거든요.
그게 조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영국에 사는 영국인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없죠. 그래서 1년치 렌트를 다 내는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으로 비용. 요새 파운드가 정말 올라서 정말 비싸요. 런던에서 사는 거. 교통비도 그렇고, 그냥 물가 자체가 너무 비싸요. 환율을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의 2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개개인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아끼면서 살았을 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썼고요. 어, 때에 따라서 정말 많이 쓴 경우도 있어요. 생활비나 뭐 용돈벌이를 하고자 알바 같은 거 알아볼 수도 있는데 학생 비자면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일주일에 몇 시간 알바를 할 수 있다라고 비자에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알바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거는 그 비자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그냥 파트타임 알바, 뭐 일주일에 몇 시간 그거밖에 없는데 시급이 뭐 한국보다는 세겠죠? 환율이 있으니까. 근데 학교 생활하면서 파트타임 잡까지 하는 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꼭꼭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졸업 후에 내가 뭘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하셔야 돼요. 내가 졸업 후에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대학 또는 대학원 생활이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정 학교를 목표로 예를 들어 뭐 박사나 석사나 진학을 하고 싶다 하면은 성적 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영국 대학교, 대학원 또는 박사 과정,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나 이런 좋은 학교들을 만약에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학점 그 성적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2.1 등급 이상이어야 해요. 아니면 나 런던에서 영국에서 취업도 하고 좀 더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주는 비자가 있어요. Graduate Visa라고 하는데 최소 2년 주어지는 비자이고요. 영국 내에 있을 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 비자를 받으면 영국 내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어요. 학생 비자일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뭐 내 사업도 못 하고 그런 제약들이 좀 있었는데 그레듀에이트 비자를 받으면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한 것들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팁 조언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들을 공유를 한 것입니다. 유학 생활을 즐기세요.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학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하고 적응 빨리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 아니다 싶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죠. 뭐 대학교, 대학원들도 휴학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잠시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대충 요 정도? 또 궁금한 거 또는 걱정되는 거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만